안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33쪽입니다. 제2장 편집 비평적 접근 방식. 최근 이사야서 통일성 연구하는 신학자 가운데 편집 비평을 주 해석학적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원선지자의 의도에 치중한 구역사 비평의 전제를 답습하지 않고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편집자의 의도와 그 신학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사야서의 전 본문이 어떻게 하나의 구성체로 편집되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며 편집자에게 영향을 미친 공동체의 주요 관심사와 사회적 정황은 어떠했는지를 탐구한다. 이것은 편집적 통일성을 의미한다. 이런 학자들로는 영국의 로날드 클레멘트, 독일의 롤프 렌터로프, 유대인 출신의 미국 신학자 마빈 스위니 등을 꼽을 수 있다. 로널드 클레멘츠는 영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구약신학자로서 수십 년 동안 런던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는 이 학교에서 사무엘 데이비슨 구약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저술과 강연에 전념하고 있다. 클레멘츠는 지금까지 구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꾸준히 집필했다. 그 학문적 공헌을 기리는 기념 논문이 셰필드 아카데믹 프레스에서 1999년 출간되었고, 이 논문집 기고자로 월터 브루그만, 존 바튼, 롤프 렌트로프, 브레바드 차일스와 같은 뛰어난 구약 신학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로날드 클레멘츠는 이사야서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권위 있는 학술제 논문들을 기고해서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관한 일관된 견해를 꾸준히 피력했다. 클레멘츠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단일 제작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야서 전체를 익명의 편집자들 혹은 서기관들의 편집 작품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구역사 비평의 주장처럼 이사야서를 자료의 편리를 위해 우연히 수집된 일종의 모음집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사야서 전체가 편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통일된 본문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주장한다. 이사야서의 전 구조는 편집 의도를 보여주는 흔적이 있는데, 이런 편집은 이사야서를 하나의 전체로서 읽고 해석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자료들의 배열과 편집의 수많은 단계들을 거쳐왔음을 보여주는 많은 암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소유한 본문은 추가와 편집 과정으로 말미암은 결정체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문의 편집적 통일성은 익명의 편집자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신학적 의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먼저 클레멘츠는 이사야서의 편집적 통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야 1장에서 35장과 40장에서 66장을 연결해주는 36에서 39장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36에서 39장은 후대의 자료로서 1에서 35장 아수르 관련 기사와 40에서 66장 바벨론 관련 기사 사이에 첨가되어 두 기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36에서 39장은 전반부의 결론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후반부를 지배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팔멸을 예언하는 1에서 39장에 이어서 40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은 추가된 36에서 39장의 자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이러한 구조는 서기관들의 의도적인 편집적 구성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이 발생한다. 이사야 36에서 39장은 왜 1에서 35장과 40에서 66장 사이에 삽입되었는가? 그리고 1에서 39장과 40에서 66장을 연결시킨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는 무엇인가? 클레멘츠는 이사야서의 두 단락 1에서 39장과 40에서 66장이 서로 결합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 주장은 이사야 40장과 후속장들의 예언과 40장 이전 장들의 예언과의 결합은 이사야서의 편집자들의 심오한 종교적 이유에 따라 신중하게 취해진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6쪽입니다. 이 두 단락을 결합시킨 서기관들 또는 편집자들의 주요 종교적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들의 편집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 사상은 무엇인가? 클레멘츠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 사상이다. 즉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인 예루살렘 시온은 1에서 39장과 40에서 66장을 이어주는 핵심 열쇠이다. 주전 587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했다.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시온을 위한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단락의 핵심 주제인 예루살렘 시온 사상은 이러한 질문의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다시 말하면 1에서 39장과 40에서 66장 사이의 연결은 사실상 예루살렘 시온 사상에 비추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클레멘츠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갈망했으며 결국 이사야서의 단락들은 이와 같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갈망에 따라 결합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예언과 이스라엘의 최고 핵심, 종교, 제2처소인 시온사의 연관성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복잡한 구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중요한 제자들과 편집자들이 손수, 최종 두루마리를 구성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클레멘츠는 1에서 39장과 40에서 66장의 편집적 결합과 본문의 통일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눈먼과 기먹음, Israel's blindness and deafness, 열방의 빛, A light to the nations와 같은 주제들이 이사야서 전 본문에 퍼져 있으며 이것들은 이사야서의 편집적 통일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1에서 39장에 나타나는 위 주제들은 40에서 66장에서도 변함없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편집자들 또는 그들의 공동체가 종교적 신학적 의도로 40에서 66장이 1에서 39장의 주제들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클레멘츠는 전 이사야서의 문학적 신학적 통일성은 바로 이와 같은 편집 작업으로 말미암은 편집적 통일성에 근거한다고 이해한다.